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오늘은 사내 강사 양성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의 성공 조건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건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내 강사를 활용하는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더욱더 그렇다. 그리고 어 대부분의 이제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보면은 필수 교육들은 이제 신규 입사자, 그다음에 승격자 교육, 뭐 조직 활성화 워크숍, 뭐 그다음에 이제 직책자 대상으로 한다면 굳이 한다면 이제 신임 팀장 교육 정도. 그리고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이슈 관련되는 교육.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대부분은 사내 강사를 활용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특히 직무 전문성 관련되는 건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어쨌거나 사내 강사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은 그럼 이제 사내 강사 양성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를 제대로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게 하냐. 이미 제 그 네이버 블로그에도 인제 있습니다마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제 그 유튜브에서 많이 좀 이런 관련된 글을 올려 놨는데요. 첫 번째, 왜 사내 교육을 실시하는가?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뭔지. 근데 교육의 이전에 앞서 가지고 이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 그럼 어떻게 해야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되게 쉽게 답을 해요. 그죠? 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면은 회사는 성장한다.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또 뭐냐? 그러면 저는 이제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지속적 성장은 당연히 성장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양질로 제공돼야 되는 거죠. 성장, 경쟁력, 가치 이 세 가지 요소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목표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회사가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할 때까지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엔 뭐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경쟁력이라는 것은 경영 목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맥킨지 세븐에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 7 가지 요인을 보는 거고요. 근데 가치 제공은 회사의 밸류 체인이 제대로 작동하여 지속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고객한테 가치가 제공되어지는데 이거는 뭐 상품이나 서비스 통해 이루어지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지향하는 비즈니스에 적합한 밸류 체인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첫 번째 질문. 사내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그런 측면에서 인제 본다면은 지속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만들기 위해 회사 내 모든 분야에서 리더와 구성원이 최상의 그 상태에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을 확보해서 말이 좀 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사내 교육이 필요한 거는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거예요. 그러려면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리더와 구성원들이 전 분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 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으로 필요한 능력과 역량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과 역량의 개발인데 목적은 경영 목표 달성에 관련되는 거고 세부적으로는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건 실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관련되는 것. 그것과 무관한 거는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누가 주관하느냐? 일단 전담하는 부서가 있을 거고요. 그 안에 또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대개 인사부서 내에
뭐 HRD 전담자가 있든 아니면 견임을 하든 HRD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내 교육이 개설이 된다면 그 시작점과 최종 의사결정자는 누구냐? 의사결정권자는 누구냐? 뭐 여러분도 쉽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경영진의 그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그 회사 내 사내 교육은 학교 교육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직업훈련 학교도 아니에요. 따라서 어 학교 교육과 또는 직업훈련 학교와 같을 필요는 없다. 다르다. 그래서 뭔가 정형화된 커리큘럼이 존재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교육의 개설 내지 폐지는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의 최초의 교육의 시작은 우리 회사를 창업한 창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내교육 개설의 시작점은 경영진으로부터 시작된다. 근데 교육도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게 오답니다. 공식적인 교육과 비공식적인 교육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어쨌거나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이와 같은 교육의 개설과 폐지는 최고 경영자의 몫이다. 그러면 최고 경영자가 원하는 교육은 근본적으로는 경영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육, 뭐 공식적인 교육이 되든 비공식적인 교육이 되든 경영 목표 달성에 도움되는 교육을 필요로 한다. 그런 교육을 지향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교육적 활동을 한다면은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영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느냐, 교육 후에는. 교육 참가자가 교육 이전보다 인식 수준이 변하거나 학습 수준이 변하거나 행동 수준이 변하거나 일의 결과물 또는 성과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경영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의사 결정권자 경영자는 당연히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리더와 구성원에게 원하는 바가 있겠죠. 못하고 있으면 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하긴 하는데 더 잘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좀 더 큰 성과를 얻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더 이상 교육적 활동으로 경영 목표 달성에 필요한 리더와 구성원의 변화를 얻을 수 없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교육은 사실 폐지할 겁니다. 효과가 없는데 왜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내 교육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회사의 경영 활동은 목표가 명확해요. 거기에 인적, 물적 자본이 다 투여된단 말이에요. 그죠? 당연히 효과가 없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내 교육의 교육 목표는 명확하다. 크게는 경영 목표 달성에 필요한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리더와 구성원이 회사에서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교육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리더와 구성원의 능력과 역량이 개발돼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교육은 능력과 역량의 개발인데 지향점, 목적성은 경영 목표 달성에 필요한 리더와 구성원에게 부과된 전략 과제, 어떤 할당된 목표에 대한 달성, 거기에 필요한 능력과 역량 개발이다.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예요. 여기서 벗어난 건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돈도 없는데 그 담당자 역량도 한정돼 있는데 많은 것을 마치 그 학교 교육처럼 커리큘럼이 이미 있어. 초등학교라면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학기부터 2학기까지 총 12학기분에 대한 커리큘럼이 있는 거예요. 대학도 마찬가지죠. 대학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사내 교육은 그런 커리큘럼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필수적으로 교육의 수요가 발생하는 것, 필수 교육은 있어요. 신규 입사자, 승진자, 그다음 직급 승진자, 그다음에 전사 조직 활성화 워크숍, 그다음에 신입 팀장에 대한 교육 정도는, 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해마다 달라지는 경영 이슈 관련되는 교육. 그래서 학교 교육, 직업 훈련 학교 교육의 커리큘럼 비교하면은 이거는 그 수준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또 네 가지 덩어리예요. 모든 임직원들한테 적용되어지는 공통 역량, 리더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리더십 역량 교육. 근데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한 직무에만 적용이 돼. 근데 이게 행동에 관련되는 역량이야. 그런 경우는 직무 기본 역량.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때 관련되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행동에 대한 것들은 직무 전문 역량. 그래서 크게 보면은 네 가지로 우리가 지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벗어난 거는 사실 불효불급이에요. 회사 여건이 뭐 활성화돼 있어, 뭐 순이익이 많아. 그러니까 복리성 차원에서 어떤 그 교육비를 뭐 인문이나 교양이나 뭐 이런 거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한다면 인문과 교양을 위한 교육은 사실 기업 교육에서는 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인문과 교양을 갖춘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럼 직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뽑으면 교육이 필요 없네? 맞아요. 굳이 할 이유가 없죠. 근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직무 전문성에 대한 부분, 부족한 게 있으면 회사에서 제공해야죠. 회사 내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것을 따라올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교육이 필요한 거지, 인문 교육 같은 것은 경영 목표 달성에 뭐 관련은 있겠지만 인문 교양을 통해서 올해 당장 달성의 목표, 경영 목표 달성에 크게 관계성은 높지는 않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관련이 있을지언정.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예 사람을 뽑을 때의 자격 요건으로 보는 거고, 일단 입사한 직원들에 대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는 크게 내용은 네 가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와 같은 교육을 주도하느냐? 기본적으로는 HR 담당자가 하겠죠. 담당자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공통 역량 교육, 리더십 역량 교육, 직무 기본 역량 교육, 직무 전문 역량 교육이 있는데, HR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다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가령 HR 담당자가 3년 차라면 3년 차로서의 어떤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또는 뭐 역량, 그 정도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회사 내에 이미 전 분야에서 회사에 있는 그 임직원 중에서 사내 그 교육의 네 가지 역량에 관련되는 그것의 전문가들을 선정을 해서 강사로 활용하는 것이 좋죠. 사내 강사를 활용하면은 일단 돈 문제에서 벗어나요. 강사료가 비싼 외부 강사를 쓸 수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교육을 못 하네.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사내 강사료만 지급을 한다 그러면 비용 문제는 사실 크진 않거든요. 그리고 직무 전문성은 구체적으로는 현업 부서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현업 부서에 필요한 직무 전문성은 현업 부서의 리더와 구성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뭐고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부서 내에 직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약에 구성원이 있다면 그들이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채우는 방법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 부서 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사내 강사가 되려면 일단 회사 내 사내에 교육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 뭐 다른 업무와 견임을 하든 뭐 전담을 하든 필요하다. 그러면 또 사내 강사도 필요하다.
사내 강사는 크게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4 가지의 역량에 대한 그 사내 강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문 교양 쪽은 아니에요. 이들의 역할은 어떤 뭐 그 연예인 같은 어떤 말을 참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알게 하는, 인식을 바꿔주고 행동을 변화시켜주고 일의 결과물을 바꾸게 만들어내는 티처, 인스트럭터 또는 트레이너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들이 제대로 활동하려면 보상도 있어야 돼요. 금전적인 보상, 비금전적인 보상. 뭐 강의 시간을 뭐 승격할 때 가점을 준다든지 등등. 그다음에 직무 전문성 향상은 HRD 담당자가 주도할 수 없어요. 자신이 직무 위에 뭐 알겠습니까? 따라서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은 현업 부서 주도로 운영돼야 된다. 그러려면 리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리더가 직접 사내 강사가 돼서 뭐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사내 강사 활동 안 하더라도 부서 내의 베테랑을 통해서 주니어들, 지금 직무 전문성이 낮은 구성원들에 대한 직무 전문성 높이는 교육을 하도록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리더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손 놓고 있으면 직무 전문성 향상은 어려울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 교육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뭐 다양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저는 손꼽는 거는 사내 강사의 확보고 사내 강사로서 필요한 양성 교육을 양질의 양성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사내 강사 활동할 때 적절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을 해 줘야 된다. 특히 직무 전문성 향상은 이들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내 강사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회사에 따라서는 기피할 수도 있고 선호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만큼은요. 지금 다른 역량 교육의 사내 강사 좀 달 접근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은 사내 강사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내 노하우를 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 노하우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드러나게 하는 것도 뭔가 아쉬운데 그걸 내가 또 알려줘야 돼?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네? 내 시간, 내 노력이 다 들어가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오는 보상은 뭐지? 되게 회의적일 거예요. 내 노하우 뺏긴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은 그렇게 부정적인 사내 강사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거다. 그리고 아쉬운 거는 회사예요. 그들이 배째 못하겠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직무교육 사내 강사는 그 직무의 베테랑이 하는 거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저성과자가 강의하는 의미 없지 않습니까? 성과를 많이 내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사내 강사에 크게 의존된다, 직무교육은. 그래서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교육은 좀 다른 양성교육과 다른데 어떤 전달 스킬 향상보다는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암묵지로 되어 있는 드러나지 않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직무 전문성에 대한 어떤 그 지식, 기술, 행동, 어떤 노하우들을 드러나게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그러려면 강의의 구조화, 가령 강의 백서 작성, 그다음에 교육 내용의 엄선과 뭔가 그 구조화된 내용 구성, 그리고 효과적인 강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강의장에 문 열고 들어와서 강의하고 나갈 때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다양한 교육 방법과 교육 자료 개발하는 방법을 습득을 하는 거죠. 그걸 한 다음에 인제 효과적인 물론 사내 강사 양성 교육 통해서 효과적인 강의 전달 스킬을 가르쳐요. 근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강의 제목, 주제 자체, 내용 자체가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너무 뭐랄까 좀 중압감, 부담감을 주지 말자. 평소 자기의 스타일대로 전달하는 것도 무방하다. 자기의 어투가 있고 톤이 있고 음색이 있고 자신의 또 나름대로 제스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습관도 있어요. 아주 혐오스러운 습관이 아니면 쉽게 고치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그거를 바꾸는 데 목소리 바꾸세요. 톤 바꾸세요. 이런 쪽으로 너무 가지는 말자.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다른 그 공통 역량이나 리더십 역량, 직무 기본 역량은 행동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 역량은 행동에 대한 건데 모두에게 그 적용되는 거고, 직무 기본 역량은 행동에 대한 역량인데 특정한 부서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차이점은 그겁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은 직무 전문 역량을 빼고는 이 콘텐츠가 교육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정형화돼 있어요. 그리고 교육 방법도, 그다음에 교육 자료도 거의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회사에 맞게 수정만 하면 좀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미 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전달하는 스킬에 초점을 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사의 목소리, 톤, 억양, 그다음에 어떤 제스처, 그다음에 불필요한 어떤 그 습관들을 없애는 거, 그리고 마이크 울렁증 없애는 거 등등등, 이런 쪽에 지금 무게 중심을 둬도 무방은 해요.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은 사실은 HR 담당자에 따라서 크게 그러니까 사내 강사 양성을 바라보는 관점, 내용의 구성, 기대 효과, 근데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그러니까 사내 강사 양성에 관련되는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이런 부분이 큰 편차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혼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좀 정형화된 거다. 가령 신입 팀장 교육할 때 신입 팀장의 교육의 메인은 성과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각 단계별 리더가 알고 할, 그러니까 이 리더의 역할과 어떤 그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건 거의 정형화돼 있어요. 그래서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특히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요거만큼은 뭔가 정형화된 게 필요하다. 때로는 공통역량처럼 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은 정형화된 교육으로 좀 자리 잡도록 유지를 해야 된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HR 담당자, 근데 이게 참 힘든 것이, HR 담당자가 HR 직무의 전문가이냐. 전문가가 아니라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힘들어요. 어려워해요. 근데 HRD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좀 갖고 있다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지금 쉬울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아들을 겁니다.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우리 HR 담당자, 우리 회사 HR 담당자가 알고 있다면 실행하면 되는데, 그게 뭔 말인지, "그런 게 있었어?" 이러면은 이게 또 안 된다는 거죠. 참 답답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알려면 HR 담당자가 자신이 먼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사내 강사 역할을 한번 해 봐야 돼요. 경험을 해 봐야 돼요. 그래야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또는 다른 역량 교육에 대한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의 포인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좀 그런 경험을 좀 하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사내 교육은 정기적으로 운영돼야 돼요. 그런 필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입사자, 승격자, 그다음에 어 전사 조직 활성화 워크숍, 그다음에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리더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리더십 역량 교육. 그러니까 요 말은 뭐냐면, CEO가 최고 의사 결정 경영자가 특별한 주문이 없으면, 리더가 없으면은 굳이 직책자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직무 전문 역량에 대한 그 사내 강사 양성을 좀 해야 되듯이, 지금 말씀드리는 신규 입사자, 승격자 교육들, 전사 조직 활성화 워크숍, 그다음에 리더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 이때 필요한 사내 강사는 사실 많진 않은데,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그 인원 수가 많지 않아요. 따라서 경영관리 직군에 속한 구성원들 또는 리더들로 사내 강사를 해도 무방은 해요. 그러니까 교과목이 많지 않아요, 필요한 과목이. 그래서 뭐 생산, R&, 뭐 R&D는 괜찮고, 생산 또는 뭐 그
뭡니까 그 영어 바쁜 이런 쪽에 있는 그 직무하는 사람보다는 경영관리 직군에 있는 사람만으로도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그 직무 기본 역량에 대한 것은 가능은 하다. 그런데 직무 전문 역량 교육은 해당 부서의 직무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점은 꼭 좀 명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뭐 사내 강사에 대한 중요성, 사내 강사 양성 교육에 대한 그 중요성, 방법에 대한 것은 여러 차례 그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초를 맞이해서 그 뭐 강조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영상의 주제를 삼았는데요. 어 이 영상 혹시 HRD 담당자가 보고 계신다면은 자신이 먼저 사내 강사 역할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사부서 내에 있는 신규 입사자가 왔을 때 HRD 직무에 관련되는 어떤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점의 강의도 한번 해 보시라. 그런 경험이 쌓여야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을 기획할 때 운영할 때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회사 올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움이 좀 겪고 있을 텐데 근데 교육 훈련비도 인제 거의 뭐 제로 썸으로 한다든지 제로 베이스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삭감을 한다든지 그래서 교육 훈련비 집행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럴 때일수록 사내 강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건이니 이제 사내 강사 양성 교육에 좀 관심을 좀 가져 보십사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